안녕하십니까. 0.1%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먹고 추석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 안전식단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단만 진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죠. 설명도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다. 음,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신장병이라는 것은 알고 나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신장병에 대해서는 좀 쉽게 어, 결과도 낼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떤 혈액 검사에 대한 결과치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니 어, 어떤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뭐 설명도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 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 이제 그러신 분들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식단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수업은 꼭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은 좀 똑똑한 애를 옆에다 붙잡아 놓고 알려달라고 하세요. 진짜 오늘 할 내용은 꼭 아셔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투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투석을 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어, 제 강의가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데이터라든가 제 검사 결과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제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제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 결과를 조절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검사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도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았고 또 알려드릴 것도 많은데, 투병의 기본 원칙은 식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단에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진도를 뽑지 않고 오늘 식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이걸 넘기지 마시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가 않아요. 왜냐? 이 공식을 모르니까요. 병원에서도 이 공식을 모릅니다. 이 임상 데이터가 없어요. 저는 임상을 해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음? 제가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만으로 3년 차고 횟수로는 4년 차입니다. 4년 차. 말기 5기에서 투석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4년 차. 9월 달이 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음. 저는 지금 목표가 최소 10년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년. 10년 안에 혁신적인 치료법이 나와서 동물 신장 또는 인공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데까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투석하지 않고 비투석으로 투병을 이어나간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상 데이터와 신장학회에서 주장하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사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활동해 보세요. 자, 신장 5기 환자 생존을 위한 4대 안전원칙. 그 중에서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식단. 자, 제가 이제 5기 환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기 환자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곧 투석을 해야 될 입장이죠. 근데 이제 곧 투석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식단을 먹었더니 3년 동안 투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4기 환자나 3기 환자나 2기 환자가 이러한 식단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안전 식단을 구축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5기 환자는 극도로 안전한 식단이에요. 네? 극도로 안전한 식단을 짜가지고 이 안전 식단만을 섭취하게 되는데 왜? 투석하지 않기 위해. 이런 소중한 식단을 4기나 3기나 2기가 적용해서 이러한 식단을 자신만의 안전 식단으로 만들어서 섭취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뭐냐? 대한신장학회 그리고 여러 가지 협회에서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60kg거든요. 그래서 60kg 비투석 환자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대한신장학회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왜 4대 안전원칙인가?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자, 안전식단, 안전운동, 안전혈압, 그 다음에 안전생각. 이 네 가지 관리는 신장 5기 생존의 근본입니다. 근본.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3기가 됐든 4기가 됐든 2기가 됐든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자, 5기 환자가 지금 3년 버티고 있고 2달 되면 4년 차인데 4기나 3기나 2기 환자들은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투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안에 새로운 동물 신장이라든가 바이오 인공 신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자, 사구체 여가율이나 혈액, 전해질, 빈혈, 단백질, 열낭 소실,
합병증 관리까지 직접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 4대 원칙을 지키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고 혈액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빈혈은 우리가 부족하면 뭘 해야 돼요? 미세라 조혈제 맞으셔야 되겠죠. 병원에선. 그리고 단백질 열량 소실. 단백질 열량 소실은 어떤 의미냐면요. 영양 실존이 아니냐.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 식단을 먹었는데 영양 실조다. 그러면 잘못된 안전 식단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통해서 병원 의사한테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투병에서 식단을 섭취를 했는데요. 제 검사 결과에서 영양 실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어?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셔야죠. 이걸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6개월에 한 번 해가지고 수치는 나빠졌는데 영양 실조는 아니네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수치가 악화됐는데. 근데 수치는 그대로인데 영양 실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 좀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 식단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내 안전 식단이 제대로 내 몸에 영양 실조, 영양의 불균형 또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병원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검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이제 안전식단의 표정이 되는 것이죠. 본인만의. 그러면 그 안전식단이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합병증이 돼야 안 돼요. 합병증 관리까지 좌우할 수가 있다. 합병증이 당연히 최소로 떨어지겠죠.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된다면. 그래서 국제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수백만 건의 데이터로 안전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시켰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신장학회 가이드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안전 범위 안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응용을. 그래서 1년 이상 실제 적용 시 그 임상 결과가 영양실조, 전해질, 심각한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결과는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집단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기억하지 말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은 자꾸 왜곡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선생님, 요즘에 뭐 드셨습니까? 뭐 피자 드셨어요? 그럼 안 먹었다 그래요. 또는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 라면 먹었습니까? 그럼 안 먹었다 그래요. 아니, 짜장면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 그래요. 자기 기억으로 안 먹었다 하는데 수치가 개박살 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 뭡니까? 어? 뭔가 다른 걸 먹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투병을 완벽히 한다라고 하시지만은 저도 제 스스로를 못 믿어요. 어?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 강하지 못해요. 약하고 머리가 뛰어나지 못합니다. 미련해요. 제가 게을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기록이 뭡니까? 자기가 쓰는 거, 기록.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거, 기록.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갖고, 투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 언제 믿냐면은 검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왔을 때, 그때만 달콤하게 며칠만 좀 누리세요, 행복을. 그러니까 뭐 매번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을 건 믿고 믿지 말 건 믿지 마라. 그게 저는 저한테 그래요. 어? 나는 너 믿지 않는다. 너가 인생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너가 심장병 걸린 거 아니야. 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너 투병 똑바로 해야 된다. 응? 안주하면 안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노력하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해도 안 되면 열 번 넘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라. 저한테 그럽니다, 저한테. 왜냐?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제 기록을 믿죠, 제 기록을.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우리가 카페 회원도 모집하고 하는 이유가 집단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성장과 확장이 있는 거는 성장과 확장. 같이 가자. 그런 말입니다. 자, 단백질, 열량 소실 나오죠. 영양 실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영양, 체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생존 위험을 바로 PEW, 영양실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영양실조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식단을 섭취를 하고 한 달 뒤에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 어떻게? 병원에서. 자, 신장 5기 표준식 목표치.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장 학회에 들어가서 신장 5기 제한 식단 이거 찾으셔야 돼요. 제한 식단 찾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열량, 칼로리. 하루에 1800에서 2100 칼로리를 섭취하라고 나옵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신장학회에서요. 신장학회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신장학회에서 이러한 제한식을 설명을 해준다고요. 1800에서 2100 칼로리를 하루에 섭취를 하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 1kg당 30 칼로리를 섭취를 할 건지, 아니면 35 칼로리를 섭취할 건지, 이 선에서 계산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60kg면 어떻게 돼요? 60kg면 곱하기 30 하면 되죠? 30 하면 어떻게 나와요? 1800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1800칼로리.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신이 50kg면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30 하면 되죠. 그러면은 신장학회에서 주장하는 일일 목표 칼로리에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35칼로리로 하게 되면 또 35칼로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량 칼로리는 이렇게 계산한다. 어떻게 해요? 신장학계에서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왔다니까요. 이게. 자, 단백질. 단백질은 하루 제한식이 하루 목표량. 제한식. 하루 제한식이 36에서 48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총 36g 또는 48g을 섭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을 하면 된다. 그러면 5교 환자는 어떻게 돼요? 5교 환자는 0.6g을 곱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이제 4기나 3기는 0.8g 하면 괜찮고, 이것도 이해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장학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장학회에서 몇 명의 데이터를 갖고 몇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통계를 냈다고요. 통계를.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60kg 몸무게면 60kg 곱하기 0.6 하면 어떻게 돼요? 68에 66에 36 36g 최소 최대는 60 곱하기 0.8 그러면 48g 나오죠. 48g. 그러면 적게는 하루에 36g만 드시고 많게는 하루에 48g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는다고요? 한 달 내내요. 한 달 내내. 그래야만이 검사 결과에서 알 거 아닙니까? 영양실조가 아닌데 내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고기 한 점을 더 먹고 싶은데? 아니, 내가 생선 한 토막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흡수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과 처리를 못 하는 게 신장이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신장병이 그거예요. 당신이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이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 많이 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분해를 해서. 그럼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신장이 부담이 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니까요. 신장의 기능은 뭡니까? 사구체 여가율. 사구체 여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투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 환자들은 1kg당 0.6을 먹는 게 좋고, 아니야, 5기 환자는 1kg당 0.6을 먹는 게 좋고, 4기 환자들은 1kg당 0.8 정도 먹는 게 낫겠죠. 이게 수치상.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기 환자나 2기 환자가 나 이거를 저 완벽히 좀 고치고 싶어 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단백질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켜보셔야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내가 영양실조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신장이 움직일 만큼 영양소를 제공을 하고 과다 섭취를 안 하니까 최적화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그 수치가 악화되는 게 멈추겠죠. 그리고 서서히 혈액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 수치가 지연 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딴 것 좀 보여드리고. 자, 보세요. 이거 제 거 혈액 검사 기록지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 ALP 수치 보세요. ALP 수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의 어떤 간 수치에서 이상이 생겼죠. 그래도 그냥 꾸준히 섭취한 겁니다. 꾸준히 섭취했어요. 똥이 되든 밥이 되든, 왜? 나는 정확한 식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7월달 지나서 8월달에 125로 떨어지죠. 정상 수치로. 그 이후의 기록을 또 이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지체돼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뒤로는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게 되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혈당 수치. 9월 23일. 제가 이제 9월 22일부터 23일부터 이제 투병을 시작을 했죠. 혈당 수치가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처음에는 혈당이 104였다가 1년 뒤에는 89까지 떨어졌죠. 자, 비유엔 수치.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52였죠. 처음에는 52.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년 뒤에는 33까지 떨어져요. 33. 이 크레아틴 봅시다. 크레아틴이 2022년 9월 23일 5.02에서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3.23까지 떨어져요. 3.23. 자, 봐봐요. 중간에 보면 3.6 다음에 4.43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안전 식단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밀고 나가셔야 돼요. 왜? 이 수치로 보여주잖아요. 한 달 뒤에는 다시 3.71, 그 다음 달은 3.39, 그 다음 달 또 올라가죠. 3.51. 하지만 그 다음 달, 1년 뒤는 어떻게 돼요? 3.23으로 떨어져요. 3.23. 그래서 아무리 안전식단 한다라도 매달 동일하지는 못한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검사 결과가. 자, 사고체 여과를 봅시다. EGFR. 9월 23일 12.7에서 12.7.
곧 투석할 것 같네요. 혈관 주사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갖다가 맨날 들었어요, 맨날. 어. 근데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21.5까지 올랐다. 21.5. 이건 재생이 된 게 아닙니다. 신장이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 음, 아시겠어요? 요산 수치도 봅시다. 요산. 요산도 처음에는 9.6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6.2까지 떨어졌다. 그 중간에 어떻게 돼요? 7.1, 8.7, 8.4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쭉 밀고 넘어간다. 변경하지 않고. 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수치가 들락달락 하냐. 초창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창기는. 왜? 어? 아니, 몇십 년 동안 진행돼가지고 신장병 말기된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지속돼서 신장병이 만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신장이 만성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 봅시다. 우리가 신장 기능을 볼 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과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신장이. 여과를 하지 못하는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까? 소변 검사 내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혈액에 여과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혈액을 여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혈액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는데 혈관이 좋겠어요? 혈관이 좋지 못하는데 다른 장기들은 좋겠냐고요. 당연히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장 여과율도 점차 좋아지면서 다른 장기라든가 또는 혈액이라든가 또는 혈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는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러지만은 100명을 만족하면 뭐합니까? 한두 명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강의가 이상해요. 설명을 못해요. 왜 이거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강의 만들고 설명하고 100번의 칭찬을 받아도 한두 명이 그러한 악플 때문에 이미지가 팍 깎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장도 똑같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99번 드신다 하더라도 한두 번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은 금방 나빠집니다. 신장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장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음. 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감기는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신장은 재생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식단을 잘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어? 아니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술 담배하고 일반식 막 드시고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안전식단 잘해도 1, 2주일 잘못 섭취를 하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식단을 하셔가지고 한 달, 두 달 안에 나는 왜 좋아지지 않지? 그러게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안 좋은 상태로 살아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정상화 되려면은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한 달 안전식단 했다고 좋아지면은 누가 투석을 안 합니까? 다 투석을 안 하지. 쉽게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교하게 좀 해라, 투병을. 이해를 하시고. 누가 이거 먹으니까 나도 이거 먹을래. 그게 아닌,
제가 저거 먹어서 좋아졌는데 어떤 원리로 저걸 먹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한두 달 안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요? 투석하기 싫으면은 이런 안전식단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죠.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는 지켜봐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22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내내 다 수치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사고체 여가율도 21.5까지 올라갔잖아요. 이해 가셨죠? 음. 자, 보세요. 칼슘. 칼슘은 항상 부족하다. 제 식단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칼슘이 항상 부족하다. 칼슘이. 이제 이거를 그때 당시는 몰랐죠. 지금은 이 칼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 보충 섭취를 해야 될지. 칼슘. 자, 이 수치도 얼추 정상으로 다 나옵니다. 자, 나트륨 수치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수치도 대부분 다 정상으로 나와요.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칼륨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5.4, 5.3, 5.9도 나오고 5.2도 나왔지만은 주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권에 들어선다는 거죠. 안정권에. 그리고 칼륨이 많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칼륨을 여과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맞죠. 그 말도. 하지만은 제가 칼륨 수치 그 이상으로 과일을 섭취했다는 뜻입니다. 제 초창기 식단은 그랬어요. 제 초창기 식단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일반식 먹다가 안전식단 먹으려니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저도 처음에 이 안전식단을 제가 만들었지만은 제가 먹으면서도 먹기 싫다고 엄청 말했어요. 먹기 싫다고. 근데 왜 한 겁니까, 제가? 투석하기 싫으니까요. 투석하기 싫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먹기 싫다고 하고 회사 다닐 때도 이 안전식단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지금 나 다이어트 한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걸면서 생활했다니까요. 왜냐? 일반인들은 신장병 자체를 모르고, 신장병을 모르는데 이 신장병 안전식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거의 외부 음식을 안 먹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팅하면서 딱 콜라 하나 마셨던 콜라 하나. 1년 동안. 그리고 회사 퇴사하면서 어, 아는 직원하고 그냥 뭐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자카야 가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횟감 위주로. 음. 그러게 살았어요. 그러게. 근데 그렇게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투석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이거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이 안제 식단을 1년 동안 하면서 초창기 한 석 달까지는 이런 개밥 같은 걸 갖다가 왜 먹어야 되는지 저한테도 계속 물었어요. 먹기 싫다. 먹기 싫어. 아이씨,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냥 먹는 게. 어. 지금도 거의 이제 무형 같은 저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먹으면서 이거 잘 안 들어간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 하지만은 대부분 요즘은 무난히 잘 먹는 편입니다. 아무튼 또 뭐, 그런 점에서는 또 뭐 설명 드릴 시간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제 이거 수치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한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3개월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최소 3개월 해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최소 1년을 해봐라.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은 뭐 이온화 칼슘이라든가 뭐 중성지방이라든가 뭐 HDL, LDL 이때는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제 안전 식단이 말 그대로 투석하지 않는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만 먹었다. 최소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이건 제가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어. 안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프죠. 맨날. 어. 맨날 배가 고팠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나중에 이제 제 식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섭취량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배가 거의 덜 고파요. 지금은 뭐 배고프다,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채소량만 먹고 살았다. 왜? 곧 투석을 해야 되니까. 투석하기 싫어서. 자, 이제 보셨죠? 제 검사 결과표를. 지금 뭘 하고 있냐? 신장학회에서 주장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뭐다? 제한식단이다. 제한식단. 이 제한식단표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게 하루에 섭취해야 될 칼로리는 1800에서 2100칼로리고 단백질은 36에서 48이고 그 다음에 칼륨은 하루에 2000에서 2700까지 드셔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2700을 먹었는데 칼륨 수치가 검사 결과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는 칼륨을 좀 적게 섭취를 해야죠. 그걸 조정을 해야죠.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뭐 200g 매일매일 먹었다. 근데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칼륨을 200g 먹었으면 100g으로 줄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칼륨은 뭘 의미합니까? 혈액 속에 칼륨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심전도 결과를 좌우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칼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급사한다 그래, 급사.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칼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콩팥이 나빠서 칼륨의 그 잔존 칼륨이 많아지면서 혈액을 조정하는 심장 있죠, 심장.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뭐 다양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칼륨이 많으면 뭘 봐야 된다? 심전도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적게 드시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심장마비 오니까. 그 다음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하루에 800mg 이하만 섭취를 해라. 이게 이제 그 신장학회에서 보여주는 자료죠. 이게. 그래서 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관도 문제가 생기고, 뼈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다. 석회화를 예방하는 것보다도요, 석회화가 뭡니까? 돌석자잖아요, 돌석자. 그러니까 혈관 찌꺼기가 돌처럼 굳을 수 있다. 이걸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걸 예방하지 못한다.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얼마큼? 최소 800mg만 드셔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 수치가 개박살 나면서 혈관이나 뼈가 문제가 생긴다. 특히 돌이 끼기 시작한다. 돌이 끼면 어떻게 돼요? 혈관에 돌이 끼면 어떻게 돼?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예?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 구멍이 좁아지겠죠. 혈관 구멍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고혈압 약을 주면 뭐합니까? 센 걸 주면 뭐합니까? 혈관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을 적당히 먹으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적당히가 우리가 나 원래 밥 5공기 먹어야 되는데 오늘 4공기만 먹을게. 오늘 3공기만 먹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루에 이를 800mg 먹어야 되니까 내가 하루에 2공기를 먹든 3공기를 먹든 간에 그 먹는 탄수화물이라든가 모든 재료의 인의 성분을 합쳐가지고 800mg 이내에 먹으라는 말이죠. 나트륨은 2300mg. 자,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종이나 고혈압. 부종. 부종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은 부어요, 부어. 붓는다리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거 짠 거를 갖다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콩팥에서 이 소금을 여과를 시키거든요. 정상적인 콩팥은 어떻게 돼요? 야, 짠 거 들어왔으니까 일하자. 빨리 와라. 해가지고 이 소금을 여과를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합니다. 소변량이 많아지죠. 그래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덜 붓던가 안 붓겠죠. 정상적인 콩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만은 이제 신장병 만성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최소한 2000에서 2300ml 정도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 1500ml에서 2000 정도 섭취하길 저는 바라는 거고 이걸 누가 판단한다? 일단 그렇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혈액 검사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제 나트륨 수치는 정상입니까? 제가 지금도 소금을 적게 먹고 있는데 소금을 좀 더 먹어야 되겠나요? 적게 먹어야 되겠나요? 물어보는 거죠. 아까쯤에 그 단백질 영양실조예요?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소금 뭐 정상입니다. 소금 수치 정상이에요. 더 이상 안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나 소금 적게 먹어가지고 좀 속이 안 좋아. 어지러운 것 같아. 속이 미식미식거려. 밥 먹기가 힘들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실은 뭐예요? 병원 수치를 보고 의사가 판단한다. 본인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염식을 하든 저염식을 하든 한 달 뒤에 갔는데 나트륨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저염식을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좀 나트륨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나트륨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트륨을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된다. 라고 물어봐야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수치는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얼마큼 먹을 것인지는 이 신장협회에서 신장학회에서 제시해 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안전식단을 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 투석하기 싫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신장병 말기 사고치 여가율 12%에서 21%까지 1년 뒤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 임상 결과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목표치는 대한신장학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상 체중 60kg 비투석 환자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다. 왜? 이게 저니까.
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각 항목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매월 검증하고 조정해야 된다. 아시겠죠?